네, 여권과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서정욱 변호사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 변호사님은 제가 이 고정적으로 나오시는데 여쭤볼 게 많을 때 딱딱 그 시점이 잘 걸리십니다. 예, 지금 한 대표랑 대통령이랑 뭐 또 진영이라고 표현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오가는 말들의 어떤 그 정도가요. 거의 남남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당사에서 오늘 그 한동훈 퇴진해라 예, 집회도 이제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예, 뭐 저는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지 않나.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그렇게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은 변호사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용산의 정서랑도 교감이 된 겁니까? 아마 대통령실도 이제 그 예, 뭐 저하고 비슷한 저는 지금 현재 예. 개강돼 있다 이래 봅니다. 뭐가 어느 부분이 가장 데드라인을 넘었습니까? 지금 어제 그 회담을 했는데요. 예, 네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미 회담도 하기 전에 그 언론의 의제 세 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어요. 예, 첫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정진석 비서장이 배석하면 예. 깨겠다. 예. 아, 이건 제가 취재한 겁니다.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예, 제가 직접 취재한 거예요. 예. 대통령실에 아,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입회하면 회담 못하겠다. 이건 1대1로 하자. 이건 언론에 나오질 않는 얘기 같은데. 예, 안 놓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요. 예, 1대1로 하자. 1대1 아니면 깨겠다 회담. 한걸 이렇게- 예. 정무수석이 억지로 달랬다.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 잘못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거의 뭡니까 이게 원탁 안 주면 깨겠다. 아, 그것도 깨겠다 그랬습니까? 예, 원탁. 그것도 탁자. 확인되신 겁니까?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요. 예. 뭐 대표가 직접 전화했겠습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요구한 것은 둘이 단둘이 만나지 않으면 회담 깨겠다. 예. 원탁 안 주면 회담 깨겠다. 그죠? 한마디로 이게 단둘이 원탁에 만나서 예. 하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거 그거는 아니면 억지로 깨겠다. 예. 깨겠다 그런 걸 가까스로 달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예. 네 번째 더 잘못된 게요. 예. 회담 직전에 예.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만나겠다. 예. 이 말은 이게 이재명 대표를 지렛대로 해서 예. 대통령을 겁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네 가지가 본인이 아주 잘못했는데 예. 물론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만 식사한 것도 그거는 저는 부적절하게 보지만 아, 부적절하게 보십니까? 예,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앞에 네 개를 보십시오. 예. 아, 근데 제가 하나 몇 가지 여쭤봤는데 일단 그 추경호 대표 같이 면담한 대표는 돌려보내고 추경호 대표 불러가지고 밥 먹은 거는 좀 그렇죠?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뭐 차린 거 없어도 이게 같이 좀 먹고 하라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이게 네 가지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저는 그럼 제가요, 서 변호사님, 부득이하게 서 변호사님이 하도 어떤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예. 단둘이 만나지 않고 원탁 아니면 깨겠다. 심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당 대표로서 만약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요. 좀 단둘이 만나서 좀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 대등한 관계에서 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이게 그렇게 죽어도 못 들어줄 얘기입니까? 그냥 형식징역이지 말고 와라. 이러면 좀 통 크게.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예. 언론에 예. 뭐 활동을 중단해라. 예. 그다음에 뭐 인적 라인을 다 개편해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차라리 그냥 독담을 합시다. 예. 이래서 이제 그 조용하게 대통령한테 해서 예. 그 합의된 결과만 발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미리 본인이 다 결론 내려놨잖아요. 예. 인적 라인 개편. 예. 제가 그 인적 라인 이름 거론된 사람도 제가 몇 명 오늘 통화를 해봤어요. 예. 전부 황당무계합니다. 예. 황당무계예요. 그 송파에 출마했던 김모 있잖아요. 예. 이분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번호도 모른대. 예. 인사비서관실에 있습니다. 예. 송파에 출마했던 김모. 예.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김건희 라인으로 정례를 하니 이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딨습니까? 예. 제 말은 언론이 먼저 이미 낙인 찍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세하게 한번 적어봐라. 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보 언론 말고요. 보수 언론, 중앙일보라고 제가 직접 왜냐하면 보도가 된 거니까요. 거기 이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여사 라인을 다 어떤 그쪽으로 좀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집어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걸 왜냐하면 언론들이 그런 어떤 사설을 쓸 때는 팩트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확신 있게 쓸 때는 그리고 국민들도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 비공식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훨씬 다수일 겁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예.
비공식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라고 이제 지모가 7, 8명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다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 봤다니까요. 예. 아까 말한 이제 본인들이야 근데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송파에 출마한 분은 예. 김건희 여사에게 번호도 없는 예. 이런 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황모라고 이제 그 분 있잖아요. 예. 이분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윤 대통령 알았대요. 예. 그 40년 지인의 아들이잖아. 예. 아, 김건희 여사 그분이요. 라인이 예. 아니고 예. 황모 있잖아요. 네. 그분이 왜 김건희 라인으로 돌변합니까? 예. 그다음에 YTN 출신의 의전 이분도 그래요. 예. 이분이 왜 김건희 라인이 됩니까? 예. 한 분 한 분이 저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서 변호사님 예. 그 용산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제가 하나 죠 예. 김건희 여사의 입김으로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저는 물론 그 중에 김동조라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예. 그분은 조금 이게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대통령이 다 이게 면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면접은 하실 수 있겠죠, 대통령. 그런데 제가 이게 폭로가 아니고요. 예. 한동훈 대표를 이게 가장 지금 이게 스피커로 돕고 있는 분들요. 예. 다 이게 대통령실에 면접받고 한 분 떨어지고 예. 한 분도 이게 기대했다 떨어졌대요. 예. 본인들이 대통령실에 못 가서 떨어지니 예. 그러면 된 사람은 아. 다 김건희 라인이니까 내가 떨어졌다. 예. 이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험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7명은 그렇다 치고요. 뭐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지 그 팩트를 제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서 변호사님이 그쪽 사정을 잘 아시니까 뭐 최종 면담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셨더라도 서류를 보고 이 사람 합시다 하셨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 때문에 그쪽에 소개를 받거나 그 영향력 때문에 이쪽 어떤 용산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게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된 걸 저는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유일하게 제가 김동조 이분은 좀 안다는데 제가 예. 그분은 모르고요. 예. 나머지는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했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 현역 한 친한계 의원 20명 빼고 예. 가장 이 원외 중에 활달하게 돕는 분들 있죠. 예. 이분들도 대통령실에 다 들어가려 하다가 예. 전부 이게 떨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떨어진 그때부터 이게 사람들의 김건희 얘기다. 라인한테 밀렸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지금 사실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다음 주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의 관계 아까 이제 당 대표 탓이 많다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흘러갑니까 앞으로 보시기에 이 정도 감정 싸움 있으면 과거 같으면 거의 어떤 파탄 아닌가요? 관계 파탄? 파탄이죠. 아 파탄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 한동훈 이제 그 대표한테 저는 공은 넘어왔다 봅니다. 아 예. 본인이 뭐 탈당 예. 아니면 대표직 사퇴 예.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특검법 통과 예. 세 가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본인이 이제 선택할 문제인데요. 예. 저는 어떤 경우든 이게 뭐 표현이 자살행위다. 예. 뭐 극단적인 뜻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하고 예. 손을 잡고 특검 통과. 김건희에서 특검하면 본인이 공멸하는 겁니다. 예. 그건 최악의 저는 선택수라 보고요. 예. 뭐 그다음에 탈당도 가봤자기 저는 한 탈당 5명 요구 말씀이시죠? 아니 본인이 탈당. 예. 그거는 한 5명 따라간대요. 아 대통령 탈당 요구가 아니고 본인 탈당. 본인이 예. 아니 그 저리 싫어 본인이 떠나야지 대통령이 왜 떠납니까? 아니, 근데 보통은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이게 숫자를 보십시오. 아하. 친한 게 20명인데 예. 비례들이 많아요. 예. 대부분 비례 공천했죠. 예. 이분들은 못 나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역구 중에 한 5명 정도 예. 나간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게 되고요. 저는 뭐 가장 좋은 게 사퇴 아닌가. 아. 본인 이제 어차피 지금 허수아비고 대통령 예. 신뢰가 안 되면 예. 아마 이제 사퇴해서 계속 차후를 노리는 게 가장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아. 지금 서 변호사님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예. 용산의 입장이 뭔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둬라 이거네요. 예. 아니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예, 그래 그러니까요. 전화하는 분이 아, 많아요. 예. 이렇게 그 계속 삐끗삐끗 해봐도 한동훈 대표는 미래가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사퇴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아. 가장 좋은 해결책. 이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아, 서 변호사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용산에 정리된 입장 같네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진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예, 예. 아, 한동훈 대표 본인을 위해서는 사퇴해라. 그게 아마 장기적으로 더 미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특검이 지금 8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일을 결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김 여사 특검. 예. 그게 최악의 그러니까 예, 최악의 경우의 수인데 공멸하는 최악의 수죠.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수라고 보시는 건데 예.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이번에 뭐 30명까지 내가 예. 설득했다. 예. 명분 없으면 뭐 되는데
근데 친한계가 20명밖에 안 모이는데 어떻게 예. 30명을 설득해요? 그 8명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30명 설득하는 자체를 제가 믿을 수가 없고요. 예. 근데 그 쉽진 않을 건 게 왜 예. 그러냐면 이게 그 김건희 특검에 예. 명태균 씨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공천 누가 했어요? 예. 한동훈 대표였죠. 예. 장동희 언더 공관위원이죠. 예. 전부 그 압수수색 한동훈 대표실부터 아마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올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유일하게 명태균 씨도 그 얘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굉장히 얽혀 있는 게 많은데 한동훈 대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예. 영향을 준지 안 준지 예. 이준석 대표실도 압수수색이 될 거고 예. 맞잖아요. 보궐선거는 이준석 예. 이번에 총선은 한동훈 대표 예.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고 다 우려하고 있어요. 예. 실제 그 제가 한동훈 측의 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예. 그거는 특검은 우리가 못 받는다. 아. 우리도 압수수색 당한다 봐요. 그래서 못 받을 것이다. 예, 예. 본인 때문에. 아. 그리고 그게 통과되면요. 예. 조국당의 1호가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예. 한동훈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예. 그럼 이게 똑같이 공면하는 거예요. 아, 그 앞으로 어떤 그 진행될 수순이 서 변호사님 보니까 명확히 나옵니다. 일단 사퇴하고. 그렇죠? 예. 요구가 아니고 아, 그게 이거 알아서 가장 좋은 해라. 길이라고 알아서.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검법은 절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그건 최악의 수죠. 예. 그런 일을 결행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본인도 수사받고 예. 또 이게 한동훈 특검법도 살아있는. 1, 2, 3번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뭐 지금 세 가지 저는 이제 그 보는데 아. 셋 다 안 하는 게 또 하나의 길이죠. 셋 다 안 하고 뭐 가만히 있는 탈당도 거예요? 안 하고 특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퇴도 거예요? 안 하고 예. 그냥 민생만 보고 가겠다 하면서 지금처럼 이게 대표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현행 유지.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여길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가겠다는 그 친한 의원하고 제가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예. 우리는 탈당도 없고 예. 사퇴도 안 하고 그다음에 특검은 우리가 못 받는다. 예. 그냥 우리는 민생을 보고 기회를 기다리겠다. 아, 그런 분도 와신 상담. 있습니까? 예. 와신 상담. 그런 친한 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분이 어제 만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현역은 뭐 의원은 21명 아닙니까? 예, 21명. 예. 한동훈 대표가 자, 우리 이 상태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공멸입니다. 만약에 특검 받읍시다. 이런 그중에 결행할 분들이 8명을 못 채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하자 하면 예. 이제 뭐 8명 채울 수 있을 수도 아, 있다고 채울 보는데 수 있긴-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요. 예. 본인한테도 이게 부메랑이 되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긴 힘들 거라. 그런 결심 자체를 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한다면 8표 정도는 가져갈 수 예, 있겠죠.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은 절대 못한다. 그거는 뭐 여야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 변호사님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야당 친야 쪽의 분석가들도 동일한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 이게 기사를 봤는데요. 예. 아마 그게 그 한동훈 대표가 또 이게 뭐 그런 배짱이나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특검.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도 그 요새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떤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전만 해도 저는 약간 예, 처음에 좀 비판적으로 봤다가 예. 이번에 당원이 60% 이상 당 대표를 뽑았으니 예. 인정하고 이제 그 하나가 돼 가야 된다. 예. 이렇게 통합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요즘 이게 그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야당보다 더하다. 예. 오늘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이 있죠. 예, 이재명 대표보다 2.5배 했다. 예, 2.5배. 비판을 한동훈 예. 대표가 이번에 그 근거를 대면 예. 스피치 로그에서 일주일 발언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예. 한동훈 김 여사 키워드는 163건, 예. 이재명 김 여사는 45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야당보다 2.5배 비판했다는 거예요. 야당보다도 김건희 여사를 2.5배 비판했다는데 격앙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이 보수 전체가 괴멸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야당보다 더 비판해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보수 진영의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위감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비판을? 예. 그 말이 똑같은 게 옛날에 유승민, 예.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한 말이에요. 예. 그때 유승민 의원이 항상 내세우는 게 국민의 눈높이야. 예. 야 최수질 사태로 국민이 여론이 이래. 예.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그 어떻게 됐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고 탄핵되고 보수 개멸됐잖아요. 예. 제 말은 이게 일시 여론이 악화됐다 해서 예. 그게 추종해서 그대로 이게 내부 총질로 가면요. 예. 진짜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당합니다. 저는 그럼- 그 역사를 보고 예. 지금 한동훈 대표 하는 말이 꼭 유승민 의원 하는 말 똑같아요. 예. 국민의 여론이 이렇고 이거 안 되면 이게 공멸한다.
그거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요.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지 않고 이 언론이나 국민 입장에서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공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서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국민적. 지금 여론상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검찰은 이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봐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 부인 걸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은 이 공분, 이 의혹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국민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는 알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뭐 저는 국민이 그렇게 그 분노하거나 뭐 의혹 가질 수 있다 봐요. 예. 자, 그렇다면 예. 저는 그걸 이게 그 약간 이게 그 마녀사냥식의 좀 과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라면 도이치모터스 이런 증거에서 이게 무혐의가 맞다고 설득을 해야죠, 국민을. 여당에서요.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좀 이렇게 편들어주면서 설득을 해서 국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노력할 만큼 해야죠. 제 말 근데 그게 여론에 편성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 2.5배 더 공격을 하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뭐 지금 물러나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이혼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제 말은 이게 조금 이게 과하게 지금 공격당하는 측면이 있는 거 그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건 다시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게 있어야지 당 입장에서도요. 당대표 입장에서 국민을 향해 설득하지.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는요. 국민들 보기에는 하나도 어떤 실체적 규명에 접근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자이 자꾸 악화되는데 뭐 하나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국민을 설득할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파우치 백은요 이미 전 국민이 동영상을 봤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어 14대 0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가 됐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국민 앞에 됐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도이치는요 한동훈 대표는 책임이 없습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2년 했잖아요. 그러면 이원석 총장한테 지휘권을 복원시켜 줘서 그러면 처리를 하고 기소를 시키든지 그때 그렇게 혐의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 저는 판결문과 11쪽 보니까 저는 무혐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2년간 방치했잖아. 이제 와서 국민 눈높이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문제는 지금 검찰이 차원검찰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소명을 좀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설명을. 저는 지금 진상규명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대외활동 있죠. 지금도 대외활동. 지금 자제하고 있잖아요. 마포대교 왜 어디 갔습니까? 뭐 타지마을 갔습니까? 인도를 갔습니까? 체코를 갔습니까? 지금 마포대교 간 거 외에는 없잖아요. 없다고요? 지금 최근에 마포대교 말고 자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힘들다. 우리 제가 왜 힘들다. 웃었냐면 여사가 자제를 하신 거는 여론이 급격히 약화될 땐 자제를 하다가 또 약간 여론이 좀 잠잠하면 다시 또 등장하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선거 때 되면 선거 불리하니까 약간 잠잠하고 있다가 또 선거 끝나면 갑자기 드러나시고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안 좋은 걸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제하는 건 당연히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근데요. 진짜 언론도 좀 공정하게 그러면 김정숙 여사 그 예비비 3일 만에 타지마을 영부인 전용기 타고 이거는 그다음에 뭐 제가 뭐 김정숙 여사 건을 제가 뭐 변론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어떤 사방팔방의 의혹과 동일하게 수평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건 그렇고요. 명태균 씨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사안입니까? 본질적으로 허풍쟁입니까? 보시기에도 본질적으로는 저는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허풍쟁이 과장, 뭐 사기꾼에 가깝고 주술. 그래서 지금 다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